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허정입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라스트와 화이트 밸런스를 잡았다면 이젠 섀도우 차례입니다. 우린 항상 일상이란 이미지를 보면서 생활합니다. 그 일상이라는 이미지엔 현실적인 컨트라스트, 화이트 밸런스, 섀도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노멀한 이미지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셀프로 받다 보니 우린 이미 정상적인 이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유튜브에서 흥미 위주의 튜토리얼을 보고 촬영본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비현실적인 컬러 그레이딩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의 이미지는 컬러 그레이딩이 아닌 촬영 당시의 미장센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미장센이란 연극이나 오페라, 뮤지컬 등의 무대 위에 인물이나 사물, 의상과 같은 미학적 요소들을 배치시켜서 하나의 씬을 만들어내는 개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현대 영상에서의 미장센은 무대에 국한되어 있는 미술뿐만 아니라 촬영 장소, 조명, 카메라 구도 등의 개념이 더해져서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영상을 볼 때 화면 속의 미장센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시각적 자극을 받은 우리의 뇌가 영상 속의 공간과 사물을 자신의 경험에 비춰 해석한 다음 그에 대해 예상하는 색상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의 가운데에 있는 물체를 보고 어떤 색이 떠오르나요? 너무 쉽게 떠오르죠? 그렇다면 배경색은 어떤 색이 되어야 할까요? 아마 답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현실적인 환경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색상이 있지만 만약 화면 안에 뚜렷한 기대 색상이 없는 경우 색보정으로 이미지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현실적인 공간에서의 촬영이나 인공 조명 아래에서 피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엔 우리의 예상을 깨는 흥미로운 컬러 그레이딩이 허용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무리하게 비현실적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의 눈이 그 억지스러운 이미지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이해가 결여된 색보정은 이미지를 비현실적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저는 초보 시절에 내가 만약 프로가 된다면 미친 컬러 그레이딩으로 모든 이미지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이 점점 작아지는 걸 부정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끝내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주는 힘에 항복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많은 프로 기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환상적이고 파격적인 이미지를 원한다면 수백만 원짜리 비싼 카메라와 렌즈, 유료 LUT 등에 투자할 게 아니라 프리 단계에서의 미술, 조명, 의상에 대한 미장센 구상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젠 헐리우드에서도 대놓고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더 이상 억지스러운 컬러 그레이딩으로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내 그림 좀 봐주세요. 전 고채도로 이렇게 화려한 색보정을 했습니다. 라고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는 이미지가 스토리보다 더 눈에 들어온다면 이야기의 몰입을 방해하고 많이 만진 그림, 그 특유의 산티나는 느낌 때문에 더 이상 과도한 컬러 그레이딩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너무 심심하다 싶을 정도로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색을 재조합하게 됩니다. 그 현실적이라는 범위는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자연의 색, 즉 기억색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에 대한 고유의 색을 예상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과 숲, 바다와 같은 자연의 색, 그리고 인종마다 가지는 고유의 스킨톤 등인데요. 이를 기억색이라 부릅니다. 이 기억색을 토대로 촬영상의 실수나 조명의 영향으로 뒤틀린 컬러들을 화이트 밸런스 조정으로 바로 잡아줬다면 이젠 그 색들에게 강도를 부여해줄 차례입니다. 컬러 콜렉션에서의 채도는
주로 세츄레이션의 조절로 이루어지는데요. 채도를 부분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컬러 그레이딩 단계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컬러 콜렉션 단계에서는 두 가지만 유의한다면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타겟과 스윗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이미지에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등장한다면 스킨이 노출되어 있을 텐데요. 입고 있는 옷이나 인공적인 물건들은 생산 단계에서 채도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생산품이기 때문에 인물의 스킨보다 비교적 채도의 범위가 자유로운 편이라서 사물보다 인물의 스킨톤을 타겟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킨톤의 화이트 밸런스를 잡은 후엔 헬보이 같은 붉은 느낌의 고채도나 좀비같이 너무 창백한 느낌의 저채도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는다면 다른 주변의 채도들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 영상같이 풍경을 위주로 촬영한다면 우리가 자주 봤던 나무나 잔디, 하늘이나 바다 등등 자연의 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화각이 넓어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스킨톤 비중이 비교적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로 인물의 크기가 작은 이미지에선 스킨톤보다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자연의 색을 타겟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어도비 계열의 컬러 어플리케이션, 포토샵, 라이트룸, 프리미어 등에서 채도를 조절할 때는 세츄레이션과 바이브런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세츄레이션은 이미지상 모든 색상의 채도를 균등하게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만 바이브런스는 비교적 중채도보다 저채도 영역의 영역을 높여주거나 고채도 영역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미어의 조절창에서 볼 수 있듯이 세츄레이션의 기준점은 100입니다. 즉 세츄레이션이 0으로 떨어지면 아무 채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지가 흑백이 되는 거고 200이 되면 원래 채도의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브런스는 이미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채도를 0이라는 기준점에서 고채도와 저채도의 가감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됩니다. 먼저 오른쪽 방향의 플러스는 명부의 저채도를 부스팅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색은 밝기가 밝아질수록 채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미지상의 밝은 벽이나 화이트에 가까운 부분에 소량의 색상이 담겨 있을 경우 바이브런스를 증가시키면 해당 색상의 방향으로 채도가 증폭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의 경우 바이브런스를 올리게 되면 밝은 부분의 저채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벡터스코프에서는 중간에 모여있던 저채도 신호들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웨이브폼을 관찰했을 때 안부의 저채도 신호는 변화가 없고 명부의 신호만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즉 페이드를 왼쪽으로 움직여보면 벡터스코프 상에서 고채도 부분의 신호가 더 많이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도비 홈페이지에서의 바이브런스 설명은 스킨톤에 영향을 덜 주면서 저채도 색상들의 채도를 높여준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스킨톤은 주로 어느 정도 채도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바이브런스를 올릴 때 비교적 변화폭이 좁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세츄레이션과 바이브런스를 어느 상황에 써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지상의 채도 조합은 천차만별이어서 세츄레이션이나 바이브런스를 쓰는 정확한 순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컬러풀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기억색의 채도가 적절할 때까지 세츄레이션을 올려준 다음 명부 쪽 저채도 부분들의 채도를 증폭시켜서 고채도 영역과 저채도 영역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을 때 바이브런스를 증가시키고 이와는 다르게 이미지상에 도드라지는 채도를 가진 피사체가 있을 때 바이브런스를 감소시키길 권장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가지로 조절하든지 두 가지 조절을 조합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자신이 만족하는 채도를 자기 스스로 느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세츄레이션과 바이브런스를 조절하실 때 페이더상의 수치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지상의 타겟을 보면서 채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윗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